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도 산간지방의 강풍특보는 해제가 되긴 했지만 오늘 밤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계속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 시원하게 비라도 내리면 좋을 텐데요. 일단 주말 동안에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날씨가 점차 흐려져 주로 중부와 경상북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지방이 5에서 10mm 정도인데요. 산불이 심하게 내렸던 강원 영동 지방은 양이 5mm 미만으로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서 크게 도움이 되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안으로는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별다른 구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제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유입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지방은 날씨가 점차 흐려져서 낮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중부와 경상북도 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을 보시면 춘천이 1도, 서울이 6도, 부산이 1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강계가 영하 4도, 함흥이 1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 조금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3도, 청주와 대전이 19도, 광주 22, 대구는 23도가 예상이 되고요. 북한 지방은 평양이 8도, 함흥은 14도가 전망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조금 전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오늘은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용철 위원입니다. 네, 강풍특보와 건조특보가 내려졌던 어제였죠. 저녁 7시 17분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의 개폐기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속초 시내까지 번졌는데요.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산불은 초속 6, 7m에 이르는 강풍을 타고서 숲으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일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250헥타르, 대피 인원은 3,6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모든 속초 시내의 학교와 그리고 고성 일부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에는 고성과 속초의 주불이 진화가 됐고요. 지금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진화 작업으로 더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기상특보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영동과 영남, 전라남도 동부와 제주 산간지방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행히 바람은 조금 잦아들면서 지금은 울릉도 독도 지방에만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양이 5에서 10mm로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달래주는데 아주 크게 도움을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식목일이자 청명절기입니다. 이맘때가 특히 산불 예방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절기상 청명은 하늘이 점차 맑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날씨가 좋아져서 이제 고기잡이나 농사와 같은 활동이 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맘때는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또 환절기라서 바람도 세게 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봄 농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는 밭두렁이나 논두렁을 태우기도 하고 또 등산객이나 성묘객 등 산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산불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최근에는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충남, 아산과 부산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청명과 식목일에는 산불이 많이 난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청명과 한식 또 식목일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산불을 조사해 봤더니 평균 15건이 발생해서 64헥타르 정도를 소실시켰다고 합니다. 또 안타깝지만 14년 전에 강원도 양양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천년고찰인 낙산사가 순식간에 이렇게 잿더미로 변한 사건도 알고 보면 이런 대형 산불의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맘때 강원 영동 지역은 봄철에 양간 또는 양강 지풍이 부는 지역으로 산불이 한번 발생했을 때 아주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양간 지풍이라는 것은 강원도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의미하는데요. 같은 의미로 강원도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강한 국지풍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간지풍은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가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할 때 자주 발생을 합니다. 영서 지역의 차가운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을 때 기온 역전층에 막힌 바람이 이 좁은 통로를 압축하여 지나면서 풍속이 아주 빨라지는데요. 특히 고도가 낮은 동해안으로 내려가면서 더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봄철 대형 산불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유독 영동 지방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양간 지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영동 지방의 이 산림적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산불을 키우는 데 원인이 있다고요. 네, 사회자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해안은 봄이 되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에 서식하는 산림의 대부분이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는 소나무 송진 때문에 인화성이 높아서 언제든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산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축산 농가에서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후에 축사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원치는 않지만 산불 등의 원인으로 축사가 화재에 났을 때는 일부 소실된 그런 불에 탄 자재들을 즉시 없애주셔야 하고요. 또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임시지지대로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축산의 전기시설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놀랬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가축들도 많이 놀랬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축들은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먼저 화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이런 그 가축들은 체력 회복을 위해서 마른 즙을 깔아줘야 하고 또 고열량 사료나 부드러운 풀사료를 적지만 자주 이렇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는 가축의 경우에는 피부를 손질해 주면서 좀 안정화시킬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강심제나 감기능 강화제 또는 비타민 제제와 같은 약품을 처방하고 또 추가로 복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2차 피해가 없도록 축산 농가에서는 관리를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큰 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의 주간 날씨까지 살펴봤는데요. 주말 동안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 부디 불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까 청명이 하늘이 점차 맑아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청명답게 하늘 자체는 맑았지만 올 들어 처음으로 황사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번 황사는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원해서 오늘 오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였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충청 이남 지방은 황사가 재유입되겠고 또 대기 정체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농가에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네, 특히 요맘때 시설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황사가 올 경우에는 이 차광량이 20%에서 30%까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엽채류나 노지작물의 잎에는 이렇게 미세먼지나 이런 이물질이 끼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황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시설 재배의 경우에는 먼저 황사가 시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 창호나 출입문을 잘 관리해줘야 하고요. 또 황사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을 돌려서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조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공조명을 사용해서 부족한 광을 보충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황사로 인해서 일조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원님, 이외에도 축산 농가에서도 황사가 발생하면 많이 바빠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황사가 오게 되면 가축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장애나 또는 이렇게 각막에 대한 손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황사 발원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황사를 타고 유입돼서 구조역과 같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 농가에서는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처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축산 농가에서도 황사가 오게 되면 먼저 밖에 있는 황사가 안으로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 외부 공기와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료 중에서 밖에 쌓아둔 건초나 이런 그 사료 작물들은 뭔가로 이렇게 덮어줘서 황사를 맞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황사가 지나간 다음에는 축사 주변을 깨끗하게 소독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황사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미 황사에 노출이 됐다면 이런 가축들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가축들이 황사를 이렇게 묻었거나 할 경우에는 솔로 먼저 다 닦아주시고 물로 씻은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구연산 소독제 같은 약재를 사용해서 소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황사가 끝났다고 긴장을 풀지 마시고 한 주일이나 두 주일은 추가적으로 병 발생이 없는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주말 날씨는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역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구름이 많다가 날씨가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고요. 일요일에는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충청 남북도의 주말 날씨입니다. 역시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밤새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교차 역시 10도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다가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입니다.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점차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어서 전국의 대기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중북부 지방은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황사와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의 무난한 날씨가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주말 날씨를 확인해 봤는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함께 오늘은 황사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집에서는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최근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공기정화 식물들이 지난해보다 평균 123% 정도 판매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실내 포름알데히드나 벤젠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공기정화 식물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공기정화 식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황야자로 불리는 아레카야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식물은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우수한 대표적인 공기정화 식물이고요. 또 스피디 필름이라는 식물은 실내에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또 새집증후군이나 공기오염물질 정화 효과가 좋고 미세먼지 제거 효과도 좋은 수투키, 틸란드시아, 테이블야자, 산호수, 스킨답서스, 또 벵갈 고무나무 그리고 아이비 등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 집안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들입니다. 네, 저도 집에서 이런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원리로 이렇게 공기가 정화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기정화 식물을 재배할 경우에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런 공기정화 식물의 잎에 축축한 그런 왁스층이나 주름, 털 등이 미세먼지를 붙잡아서 절감시키고요.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흡수하게 되면 이것들이 식물체 안에서 뿌리까지 내려가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나온 음이온이 미세먼지와 결합하게 되면 무게가 발생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서 역시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도 공기 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 4월 1일에 농촌진흥청에서는 4년 동안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들을 가지고 실내 식물 중에서 공기정화 능력이 있는 것을 해봤는데요. 거실에 화분 3개 내지 5개 정도만 두면 초미세먼지를 약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네, 무려 4년 동안이나 연구한 결과라고 하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연구 결과에서 미세먼지 효과에 우수한 식물도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식물들을 같은 환경에서 놓아서요.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공기정화 식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파키라가 4시간 동안에 세제곱미터당 155.8 마이크로그램을 제거해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백냥금이 142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멕시코 소철이 140.4 마이크로그램을 제거했고, 이어서 박쥐란과 율미 등 전체 5가지 식물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농진청의 연구 결과 덕분에 일반 가정뿐만이 아니라 공기정화 식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공기정화 식물의 판매량이 작년보다 123%나 증가했고, 그럼에 따라서 화훼 재배 농가에 소득에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화훼 농가는 면적 대비 소득이 높은 그런 종목인데요. 대표적인 도시 근교 농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기정화 식물을 조금 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수시로 그 잎을 닦아줘서 붙어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해줘야 하고요. 또 화분 위에 모래나 자갈을 까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기정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흙을 노출시켜야만이 이 떨어진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잎을 자주 닦아주는 것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산불 소식부터 공기정화 식물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한식입니다.
한식을 맞아서 산으로 성묘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곳곳에서 산불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아무쪼록 불조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 내일은 주로 중부와 경북 지방에, 일요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대부분 지방이 5에서 10mm 정도고 일부 남해안 쪽으로는 10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달래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